지진, 해일처럼 자연 재해이든 간에 그런 큰 재난들도 있지만 어쨌든 인간 개인이 겪는 재난도 분명히 있다고, 좀 이게 한 사람과 사람 간의 재난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사회에서 정상이다라고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정상성을 벗어난 사람들, 그 벗어난 삶을 최선을 다해 견디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어긋나지만 착한 사람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켜서 하는 TV에서는 오사나, 유선혜 두 분 시인을 모셨어요. 그 신춘문예 시즌을 맞아서 사실 차은비, 차현준 두 분 모시고 약간 특집처럼 진행했던 더 젊은 시인을 찾아서가 저희 회의 결과 시켜서 하는 TV 고정 코너로 진행해보기로 해서 이렇게 이제 이 자리에 가장 먼저 이제 두 분을 모셨는데, 저희 시켜서 하는 TV 시청자들한테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까요? 예. 오사나 씨부터.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시를 쓰는 오사나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부터 활동하게 된 시를 쓰고 있는 유선혜라고 합니다. 네, 오사나 시인은 올해 한국일보 신춘문예로 등단을 하셨고요. 유선혜 시인은 올해 현대문학 시인 추천으로 시인이 되셨습니다. 등단한 지 이제 1년이 채 안 되셨잖아요. 짧은 기간인데 시인으로 살아보시니까 어떻던가요? 근데 제가 네. 진짜 이 질문을 엄청 많이 받았는데 근데 막 일상에서 달라진 거는 거의 없는 것 같고, 그 뭔가 등단하기 전에 습작기에는 시를 보여줄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나만 쓰고 나만 읽고 뭐 선생님 보여드리고 같이 시 쓰는 스터디 친구들 보여주고 뭐 이 정도였는데, 등단하고 나서는 그래도 좀 다른 분들한테 제 시를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니까 그게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독자가 생긴 네, 거죠. 맞아요. 공식적으로. 예. 유순혜 씨는 어떻던가요? 저는 일단 좀 심정적으로 변한 게 좀 안도감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주변에 창작 쪽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주변에 시를 쓰는 사람들이 없어서 네. 굉장히 혼자서 많이 네. 쓰고 했는데, 네. 그래서 이게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등단을 하고 나면 객관적으로 뭔가 피드백을 받고, 그러니까 뭔가 반응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완전히 뭔가 시에 맞고 틀린 건 없지만 완전히 틀린 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니구나. 그쵸. 좀 이런 생각이 예. 들었던 것 같아요. 등단이 그런 기회를 주는 것 네. 같아요. 아, 내가 잘 가고 있구나. 네. 이런 거를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예, 사담이지만 두 분 다 98년생이시래요. 네. 저는 오늘 와가지고 확인했어요. 두 분 동갑이시래요. 근데 제가 98년생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98년 등단이거든요. 갑자기 현타가 와가지고 지금 머리가 어지러운데, 어쨌든 98년에 등단한 자가 98년생 시인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유선혜 시인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전공이 철학과라고 네네. 하셨어요. 네. 아직 졸업을 안 하셨고요. 네, 졸업을 못했습니다. 네. 아, 진짜 근데 철학과에서 시 쓰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죠? 네, 네. 주변에 시에 관심 있는 친구나 시를 막 같이 쓸 사람도 없고, 근데 이제 철학 공부한 게 시 네. 쓰는데 도움이 되기는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좀 철학이 좀 세상을 이상하게 바라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좀 그게 시 쓰는데 좀 도움이 되는 다행이네. 태도였다고 생각을 해요. 다행이네요. 저희는 철학과 싫어해요. 뭐 이렇게 자꾸 정의하려고 해가지고. 그렇군요. 또 하나 또 재미있는 게 뭐냐면, 오사나 시인이, 저는 이제 필명인 줄 알았더니 본명이에요. 네. 한자가 외산에 노을 하자를 써요. 네. 보통 물하를 많이 맞아요, 써서 맞아요. 옛날에 80년대 민중가에 되게 많이 나와요. 산하가. 맞아요. 진짜 제가 너무 늙은 것 같죠? 근데 노을하를 제가 찾아봤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잘 안 쓰는 단어고, 그 풀면 산노을이잖아요. 네, 너무 맞아요. 멋있어요. 너무. 약간 좀 서정적인? 어. 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이름이죠. 그러니까 네. 이름하고는 어디 가서 한자 얘기하지 마세요. 시에 좀 방해될 것 같아요. 시는 안 그런데.
이름은 굉장히 서정적이고 네, 흥미롭습니다. 어쨌든 본격적으로 이제 두 분과 이야기를 좀 나누기 전에 두 분의 시를 좀 낭독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예. 시청자들이 어떤 시를 쓰는 시인인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각자 한 편씩 낭독을 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등단작. 네, 예. 등단작을 읽어보겠습니다. 시드볼트. 눈을 감았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국가를 떠올리면서 습한 냄새를 맡으면서 안개 속으로 뛰어들면서 길거리의 새를 하나 둘 세면서 걸어. 눈이 마주쳐도 날아가지 않는 새. 발로 바닥을 밟아도 도망가지 않는 새. 까만 눈동자를 쳐다보다가 넘어졌어. 까맣게 피멍이 들었다. 하루가 지나서 생일 축하해 문자를 받고 시차가 생겼어. 하루 늦게 생일을 맞이하면서 종말을 말하는 사람들과 선물 받은 오르골을 돌리면 모르는 노래가 나온다. 노래는 언젠가 끝나겠지. 전쟁과 전쟁이 끝나고 난 후 언제가 가장 끔찍할 것 같아? 라는 노르웨이에 가고 싶대. 거기에 자신을 묻을 거라고 했어. 나는 그린데이의 홀리데이를 들으면서 반역자, 반역자, 죽어버린 사람들의 피가 흘렀어. 아, 곧 종말이구나. 그래서 라는 노르웨이에 가고 싶구나. 두 개의 두 개의 박자, 머리 위로 떨어지는 15층의 사람과 다리 밑으로 떨어지는 차, 사람의 바싹 마른 피부와 솟구칠 힘도 없는 피, 물, 전쟁이 끝나지 않은 곳에 다 녹아버린 얼음의 흔적과 끈적한 더위가 있어. 라는 붙잡아도 부서진다. 길을 걷다가 쪼그려 앉아서 새를 가만히 쳐다봤어. 새가 내 눈알을 파먹으려고 해도 가만히 있었어. 계속 굴러가다가 영원히 남도록. 그곳은 마치 도서관 같다. 추워. 라는 시드볼트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 이건 한 세기 전 살아있던 사람의 눈알이구나. 계속 걸었어. 뚝뚝 흘리면서 걸었어. 끊어진 다리, 뒤집어진 배, 치지 않는 파도, 하늘에서 떨어진 새, 검은 눈동자, 뽑힌 눈알, 굴러가는 심장, 굴러 떨어지는 법을 배운 나, 깔깔 웃는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선혜 시인은 네. 예. 이거 네. 읽겠습니다. 내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 내 여자친구는 비만입니다. 온 세상이 고통이라서 허기에게 늘 집니다. 우리는 방이 2개고 화장실이 하나인 집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목이 죄다 늘어난 티셔츠를 접다가 포근한 보리수보다 해픈 바다를 사랑해서 단맛보다 짠맛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녀의 미소 짓는 얼굴은 염주보다 동그란데 모든 일이 헛되고 무상해서 새로 도전할 수가 없고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겨를이 없다고 합니다. 박자보다는 삶의 입자를 쪼개느라 의미 없는 댄스가 싫다고 합니다. 우리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9번 태어난다는 포동한 고양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생으로 돌아가면 틀림없이 다시 태어나지 않을 겁니다. 적어도 우리로는 태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녀 없이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어서 미안하다고 하자 인자하게 웃으며 더 나은 위로는 없냐고 합니다. 한밤중에 불이 켜진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다가 어떻게 겨우 4글자로 영원불멸을 적을 수 있냐고 묻습니다. 물이 끓으면 그녀는 부드러운 손짓으로 각스 밸브를 잠급니다. 그러고는 라면의 면발이 지방으로 가는 인과의 골이라고 속삭입니다. 그녀는 살에 있어서는 관념론자입니다. 슬픔이 잦은 나를 위해 매일 밤 침대에 눕고 서러운 명상에 젖어 나를 안아줍니다. 그녀의 외로운 팔뚝은 혼자인데 자유자재입니다. 내 여자친구는 온 세상이 걸려있는 그물의 시작입니다. 방이 어두워집니다. 그녀는 책상 앞에 앉아 스탠드를 켜고 뾰족하지 못한 글씨체로 자기소개서 위에 씁니다. 취미는 살아있기, 특기는 고요하기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 두 분 시가 아주 다르게 느껴지실 건데요. 저도 이제 지금 읽으신 발표작, 데뷔작을 포함해서 그 몇 편 읽어봤습니다. 특히 이제 현대시 이 11호로에 실린 2022년 등단 신인 특집에 실린 시들 정도를 읽어봤는데 아주 두 분이 그렇게 의도한 건 아닌데 두 분이 아주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랑 비슷하게 느끼셨을 것 같은데 등단작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아무래도 이제 등단하신 지 얼마 안 됐고 그 등단작을 중심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해보면 저희 이제 구독자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오사나 시인부터 좀 들어볼까요? 오사나 시인은 이제 신춘문예 출신이시니까 당선작 그 시드볼트 한 편만 실리잖아요. 저희가 지난번에 신춘문예 특집 네. 을 했는데 다 신춘문예 출신들이 아니어가지고 오사나 씨를 모실 걸 그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그걸 그 시드볼트를 쓸 때의 어떤 기분 같은 거 기억나시는지 또 어떻게 쓰게 되셨는지. 우선 시드볼트는 제가 방금 읽어서 들으셨으니 아실 테지만 재난 상황이고 어떤 아포칼립스적인 이미지가 강하고 들었을 때 막 뭔가 막 엄청 솟구치고 막 곤두박질치고 이런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재난 상황이 제가 22년도 등단이니까 이 시를 21년도에 썼는데 그때가 코로나가 한창 심할 때였고 그리고 20년도부터 2년 동안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 영향이 없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고 분명히 그 영향이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런 불안이 조금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좀 시작하게 되지 않았나 이 시를 그런 마음에서 시작하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게 어떤 재난 상황이라는 게 어떤 국가적인 재난이든 지진, 해일처럼 자연 재해이든 간에 그런 큰 재난들도 있지만 어쨌든 인간 개인이 겪는 재난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이게 한 사람과 사람 간의 재난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조금 구체화되기 시작하면서 이 시의 첫 연이 써졌고 그리고 방금 읽었을 때 그 장면이 있잖아요. 라가 시드볼트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리고 그 전에 마치 이거는 도서관 같다 라고 하는 게 제가 도서관에서 좀 오래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이게 책이 되게 정갈하게 꽂혀 있잖아요. 그게 하나의 이야기가 어떤 한 사람의 되게 삶 같다, 하나의 생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도서관 같다라는 이야기도 시에 나오고 그런 생각들이 이제 겹쳐서 시드볼트라는 시가 나오게 됐습니다. 네. 그 일상적 감각에서 어떻게 이렇게 낯선 그 어떤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로들을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좋네요. 자, 유선혜 씨는 이제 방금 읽으신 내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가 이 현대문학에 실린 표제작이고 5편 정도가 아마 실렸던 걸로 기억을 나는데 그중 뭐 유독 애정이 가는 작품 있으신가요? 물론 다 애정이 가시겠지만 사실 이 내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라는 표제작은 굉장히 빨리 쓰고 그냥 이제 그러니까 물론 이제 태고를 굉장히 많이 했지만 나올 때는 초고를 굉장히 빨리 썼어요. 근데 사실 그런 작품도 있지만 진짜 애정이 가는 작품은 진짜 공을 들여서 쓰고 계속 고친 작품이 애정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흑백방의 메리라는 그 시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쓴 시거든요. 흑백방의 메리가 뭐냐면 식물이죠? 네, 식물인데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어떤 철학 논문에서 나오는 비유 같은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걸 차용해서 뭔가 너와 나의 헤어짐 이야기를 쓴 시인데 사실 시가 재미있는 게 공들여 쓴 만큼 제일 공들여 쓴 시가 제일 좋은 시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그게 좀 마음이 아픈데 그래도 이제 제가 가장 공들여 썼기 때문에 가장 마음에 남는 작품이었어요. 그렇구나. 네. 그런 거 쓸 때 그 어떤 마음이셨는지 기억나세요? 일단 저는 시를 쓸 때 항상 재미있지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헷갈리는 마음으로 이제 쓰지만 저는 제 시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맞는 건가? 이게 맞나?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물론 즐거웠지만 좀 어렵기도 했고
그 약간 시는 혼자서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좀 온전히 혼자가 된 기분도 많이 들었고 음. 근데 역시 제일 중요한 건 좀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어. 왜냐면 저는 시를 쓰는 이유가 결국에 좀 재미있기 때문에 쓰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웠지만 즐거웠다. 이렇게 좋으네요. 네, 그러니까 생각했어요. 결국 자기 시를 사랑해야죠. 네, 맞아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일단은 내 앞에 처음 도착한 이 언어에 대해서 내가 사랑해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가망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두 분 시에 나타나는 어떤 감각이나 감정의 흐름, 네, 또 그런 것들이 빚어내는 언어의 질감 이런 것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루는 대상들이 다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공통적으로 두 분 다 타자를 향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타자를 드러내는 방식이 두 분이 너무 달라서 그런 공통점들이 어쩌면은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고 이렇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사나 씨는 되게 이질적이고 비현실적인 대상들을 통해서 아주 낯선 시공간 그리고 또 일상에서는 일어날 법하지 않은 그런 어떤 낯선 사건들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유선의 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방금 들어서도 알겠지만 굉장히 익숙한 일상의 감각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흐름들을 따라가다 보면 되게 뭔가 당혹스러워하는 이상한 감각들을 만나게 한다. 그런 게 이제 유선의 시에서 제가 읽어낸 어떤 묘미 같은 건데 그러면 이제 오사나 시인한테 먼저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그 현대시에 발표한 시들에 보니까 호문조라는 요괴가 등장해요. 저 이거 찾아봤어요. 아 정말요? 네. 그 호랑이 맞아요. 무늬가 날개에 새겨진 그 조선 실록에도 있는 네. 그런 요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요괴도 막 등장을 하고 막 요괴가 막 뮤지컬 배우로 캐스팅되고 뭐 이런 시고요. 그 다음 시는 이제 야광 인간이 등장을 해서 이런 어떤 이질적인 존재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드볼트에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종말이라고 하는 이상한 시간 그런 어떤 시간 설정이 들어가 있는데 어쩌면 기괴할지도 모르는 어떤 대상 그리고 이런 이질적인 시공간 이런 설정 이런 것들에 흥미를 느끼고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되게 낯선 공간이나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이질적인 대상 낯선 시간을 시로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를 이렇게 써야지 하고서 쓴 건 아니고 저도 나중에 막 여러 편 써서 이제 읽어봤는데 그런 시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야 왜 내 시에는 이런 게 많지라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제가 뭐 이거는 진짜 그런 시를 쓸 때 생각하는 건 아닌데 어렸을 때부터 좀 상상하기를 좋아했나? 좋아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래서 이런 게 많이 나오나? 라는 생각도 했고 좀 이런 낯선 공간이 자주 나오는 거는 제가 뭔가 어딘가로 떠나고 싶은 욕망이 드러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어쨌든 이런 낯선 공간이나 낯선 대상을 시에 가지고 올 때 그 속에서도 되게 익숙한 것들이 저는 맞닿아 있다고 생각했고 네. 여기 그 현대시에 나온 그 뮤지컬 스타 호문조에서도 호문조라는 대상은 진짜 절대 볼 수 없는 낯선 대상이잖아요. 근데 그런 호문조가 하는 생각들은 뭔가 비밀은 비밀이니까 말할 수 없지 그렇지만 이게 내 비밀이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나 왜 나는 호문조일까 왜 나는 괴물새일까 라는 그런 고민들은 어쨌든 좀 일상적인 어떤 사람이 하는 생각과도 맞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있다고 저는 느꼈고 그래서 이런 낯선 공간, 낯선 대상, 낯선 시간 속에서도 저는 제가 일상을 생활할 때 생각하는 어떤 익숙한 거리들을 좀 집어넣는 것 같다? 근데 제가 이런 거를 이야기할 때 낯선 곳에서 그들을 데리고 가서 이야기하기를 그냥 제가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시가 많이 써지지 않았나. 저도 그런 걸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낯선 존재나 낯선 시공간을 구성할 때 거기에서 이제 익숙한 것들이 발견이 되는데 그게 굉장히 익숙하면서 낯설게 우리 세계를 바라보는 어떤 필터 역할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이 오사나 시인의 시는 굉장히 저는 흥미로웠어요. 유선의 시인도 만만치 않게 흥미롭더라고요.
있더라고요. 저는 약간 제가 맞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많이 읽어보질 않아서. 근데 등단작들이 나와 내 근거리에 있는 타자들의 이야기라고 하면 이번에 발표하신 작품은 현대시에 발표하신 작품은 나와 좀 먼 타자들에 대한 이야기처럼 좀 보였어요. 네. 밤무대라든가 혼자 있는 사람 이 두 편에서도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갖고 있던 시들의 어떤 낯선 감각들이 더해져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요번에 발표된 이 이야기들이 훨씬 더 흥미롭고 재미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런 타자들한테 좀 관심이 좀 있으신 건지, 그리고 또 타자 또는 대상들한테서 유시인의 어떤 눈길을 끄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밤무대는 이제 어떤 얘기냐면 바에서 피아노를 클래식을 치는데 한 구절씩 트로트 전주를 끼워 넣는 사람에 대한 얘기고, 혼자 있는 사람은 되게 외로운 사람인데 딸인 청탁을 받아서 외롭지 않아진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타자 전 이 둘의 공통점이 약간 어딘가 세상과 어긋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뭔가 삐끗거리고 어긋나고 있는 뭔가 그 균열에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제가 생각을 했던 거는 이렇게 좀 사회에서 정상이다라고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정상성을 벗어난 사람들, 근데 이제 그 벗어난 삶을 최선을 다해 견디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어긋나지만 착한 사람들, 약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 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이 통한다니까. 네. 오늘 잘 만나셨나요? 네. 자, 오사나 씨는 당선 소감에서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저의 시를 읽어주는 사람들 사이에서 언제나 언어 하나를 던져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모두들 제가 건네는 처음을 꼭꼭 씹어주기를. 출렁이고 경계를 지우고 명명하고 다시 경계를 지우며 건넨 이야기의 다음과 그 다음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쓴 적이 있는데 이게 재밌었어요. 저는 재밌었고 이 문장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읽으셨던 등단작에도 라가 나오는데 당선 소감에도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내달리는 멋진 호랑을 존재하는 여성인 라의 이야기를 들어봐 주세요 라고 썼는데, 이런 라라는 이름에 대해서도 듣고 싶어요. 네. 저는 그 앞에 말했던 그 언어 하나를 던져주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쓴 거는 제가 시를 썼을 때 제가 쓰고자 한 바를 읽는 사람이 완벽하게 이해하는 일은 어렵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또 생각을 했어서 어쨌든 제가 쓴 처음에 쓴 시가 어떤 언어 하나만이라도 전달이 된다면 읽는 사람들이 그거를 갓 지은 쌀알 이렇게 뜻이 꼭 씹어서 뭔가 그 뒤에 또 다른 이야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 시를 읽고 또 뭐 다른 다음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근데 그 다음이라는 게 꼭 어떤 거창한 건 아니고 뭐 어떤 그 사람의 귀감이 되겠다 뭐 그런 거는 절대 아니고, 그런 걸 그럴 수 없어요. 네, 그런 걸 바라지도 않고 그냥 그 작은 단어 하나가 또 문장이 되고 그 문장 하나가 또 단락이 되고 그게 또 다른 이야기가 되고 하는 것 같아서 그런 어떤 의미가 또 지워지고 또 새롭게 명명되고 하면서 그 이야기의 다음과 다음이 또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수상 소감을 적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진짜 행복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걸 바라는 마음에 이제 수상 소감 쓸 때 이제 타닥타닥 그렇게 썼고, 그 라에 대한 이야기는 진짜 처음 해보는데 제가 한 2019년도쯤에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무리 시에 쓰려고 해도 잘 안 써지고 어떻게 써야 될지 정말 어렵고 너무 힘들다. 근데 꼭 쓰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거를 시적 화자를 뭐 나라고 하든 너라고 하든 우리라고 하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안 써지는 거예요, 시에서. 그러면은 어떤 인물을 하나 만들어서 그 사람의 입을 좀 빌려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라라는 인물이 그렇게 해서 탄생을 하게 됐고, 그래서 라라는 그 단어 이름에 어떤 엄청 큰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나와 비슷한 어감의 말을 좀 생각해서 라라고 이름을 지은 거고, 거기서 좀 시작하게 됐고, 그래서
근데 또 시드볼트에 등장하는 라나 제가 여름 발표했던 시 중에 최신세라는 시가 있는데 거기도 라가 등장을 하는데 거기서는 또 좀 더 확장된 인물이 된 것 같아요. 라란 인물이. 그래서 처음에 이 라란 인물이 생겨나게 된 거는 그렇게 해서 생겨났고 좀 제 시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때 좀 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라가 탄생했습니다. 네. 라의 행보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예. 자, 조금 이따 뭐 시집 얘기도 해볼 테지만 라가 막 시집 여기저기서 발견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유선혜 씨는 저는 이제 현대시에 실린 시작 노트가 인상적이었어요. 무대에서 피아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피아노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어릴 때 다 못 친 피아노를 지금 마저 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가끔은 너무너무 싫지만 손가락이 마음처럼 움직여주지 않지만 그래도 계속 해야 한다 라고 하는 문장에 너무 깊이 공감을 했어요. 이게 거기에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피아노도 안 치면 이게 자전거처럼 몸이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 손가락이 둔해지고 잊어버려지고 그러잖아요. 시도 진짜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 공감이 됐는데 가끔은 너무너무 싫고 이런 말들이 아마 시 쓰기에도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손가락이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고 뭐 이런 게. 그런 때는 어떤 때예요? 그럴 때가 좀 자주 오는데요. 진짜? 근데 이제 제가 좀 생각이 많은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역시 철학과. 철학과는 아니고 이제 그런 철학적 생각 말고 잡생각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시를 쓸 때 약간 고민이 되게 많아져서 어떻게 써야 되지 하다가 진짜 생각이 너무 많아져서 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그럴 때는 여기는 이제 계속 써야 된다고 썼는데 네. 저는 그냥 잡니다. 그냥 이제 뇌를 리셋시키는 맞아. 차원으로. 근데 그럴 땐 잠도 잘 안 와요. 그래가지고 자꾸 여기서 언어들이 누우면 이렇게 떠오르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이제 다음 날을 도모하는 편이고. 네. 아니 어떤 시인은 그렇대요. 침대 벽을 하얗게 해놓고 자다가 일어나서 메모하고 또 자고 그런 시인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그렇게 해보실 생각은? 아니요. 저는 이제 씻을 땐 시만 쓰고 바를 때는 좀 이제 자거나 이렇게 다른 생활을 하는 거가 좋다고 생각을 해서. 네. 말 나온 김에 두 분의 시를 쓸 때 특별한 루틴 같은 게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오사나 씨 혹시 있어요? 저는 뭔가 엄청난 루틴 같은 건 없는데 그 시 때 뭔가 갖춰야 되는 조건 같은 거 있는 거. 그게 루틴이지. 근데 그런가요? 예. 저는 집에서 시를 많이 쓰고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혼자 있을 때 써야 돼가지고 아무도 없을 때 시를 쓰고 이제 친구들은 같이 만나서 시 쓰자 아니면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같이 시 쓰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면 진짜 한 줄도 못 쓰고 그냥 이렇게 앉아만 있다가 오게 돼서 저는 루틴이라고 하면은 혼자 있는 방에서 써야 한다. 유선혜 씨는 자는 거 말고 저는 네. 좀 고전적인 방식인데 네네네. 시작 노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날 때 진짜 아무 말이라도 적어 네. 보면서 이제 시작을 하고 또 제가 좀 좋아하는 게 일기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일기를 쓰다 보면 별거 아닌 생각이 또 시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좀 할 말이 없을 때는 그냥 일기를 쭉 쓰거나 그러다가 시를 쓰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발표한 시 중에 현대문학의 공룡에 대한 시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일기를 쓰다가 내가 전생에 공룡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약간 엉뚱한 생각을 하다가 그렇게 시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신기하네요. 네. 좀 이제 뭐라도 그냥 써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일기를 안 쓴 지 오래됐어요. 저는 일기를 쓰면 너무 감정 과잉이 돼가지고 근데 일기 속에서 그런 몽상을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시 쓰기에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시 쓰기 말고 두 분 취미 같은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으신가요? 저는 진짜 이 얘기 너무 많이 해서 이제 민망한데 제가 요즘에 클라이밍을 해요. 그렇구나. 근데 이게 아직 시작한 지 한 반년도 채 안 됐는데 저한테는 너무 잘 맞는 운동이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취미라고 할 건 진짜 클라이밍 하나고
뭔가 집에 혼자 있거나 할 때는 좀 생각 많아지고 좀 기분이 좀 별로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냥 막 가요. 실내 클라이밍? 네. 아. 실내 클라이밍 암장에 그냥 가서 거기는 일단 클라이밍도 시작과 끝 지점이 정해져 있는 네, 네. 운동이어가지고 네. 한 번 벽에 붙으면 네. 거기까지 갈 땐 아무 생각도 안 드니까 그쵸. 네, 살아야 되니까. 네, 일단. 그게 매달려 있어 떨어지면 안 맞아, 되니까. 그래서 그 좀 생각을 이렇게 날려버리려고 운동을 요즘 운동으로의 도피를 한다. 네, 유선혜 씨는 어떤 취미가 있어요? 저는 이제 활동적인 취미는 없고요. 네네. 저는 만화책이랑 애니메이션 네. 보는 걸 좋아해서 엄청 집에서 많이 보고 또 이제 제가 또 요즘 시작한 게 닌텐도를 샀어요. 어머. 그래가지고 뭐예요? 동물의 숲을 아, 엄청 너무 좋아하거든요. 늦게 시작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하셨구나. 그 옛날 걸로 했었는데 이제 최근에 진짜. 성인이 됐으니까 오. 닌텐도를 맘대로 하는 게 이게 어른이다. 아니 요새 또 동물의 숲이 다시 네. 유행하는 네.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동물의 숲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닌텐도를 하나 구입할까. 저도 최애 애니나 만화는 뭐예요? 저는 만화는 최근에는 헌터를 다시 봤어요. 헌터 엑스. 네, 헌터 엑스 유명한. 헌터를 다시 봤고 좀 옛날 고전 이런 걸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애니는 뭐? 애니메이션은 사실 만화책을 더 많이 아 봐가지고 그렇구나. 애니메이션은 도로헤도로라는 게 그건 있는데 모르겠다. 그런 너무 약간 우리 피디님은 안 돼요. 마이너한 저도 압니다. 그런 그거를 넷플릭스에서 봤어요. 아 진짜? 네. 나도 봐야 되겠다. 자, 두 분 이제 첫 시집을 출간하시게 될 텐데 언제쯤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뭐 그런 게 있나요? 근데 저는 막 엄청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해봤는데 그래도 2024년? 에는 나오면 좋겠다 라는 적당한 시기 바람이 있어요. 유선혜 씨는? 저는 지금 이제 25이잖아요 저희가. 그리고 내년 26인데 나이 강조하지 마세요. 저희는 30살 되기 전에 나왔으면 좋겠다. 맞아.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뭔가 30살이 되면 네. 인생의 기점이 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 시기쯤 나오면 네. 저한테 있지 않을까. 어려서 좋으시겠어요. 20대에 시집도 내고. 농담이고요. 첫 시집에 대해서 뭐 이런 시집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꿈꾸는 게 혹시 있을까요? 저는 네. 일단 진짜 재밌는 시집이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시집이 보통 한 4부로 나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뒤로 갈수록 지루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맞아. 네.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한 부 한 부 넘길 때마다 조금 또 새로운 감각들도 있고 이 시집 재밌네 라고 읽는 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유선혜 씨는? 저는 사실 시집에 대해서 좀 거대한 계획 같은 걸 세우면 너무 좀 거시적인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맞아요. 길을 잃게 되는 느낌이 맞아요.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는 뭐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쓰게 되면 또 시가 잘 안 써지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한 편 한 편에 집중하고 싶고 또 이제 제가 시를 쓸 때 항상 좀 저한테 부끄럽지 않게 쓰자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좀 당당하고 떳떳할 수 있는 첫 시집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사실 제가 이 우문현답이에요. 제 뭐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사실은 조금 민망하긴 해요. 왜냐하면 시집은 결국은 사후적이잖아요. 결국은 내가 어떻게 기획한다고 그래서 그대로 되는 것도 맞아요. 아니고요. 그렇죠? 그래도 두 분 시집은 저는 기대가 돼요. 이렇게 몇 편 안 봤지만 뭐 그 속에서 이렇게 어떤 재미를 찾아가는 것들이 약간 상상이 돼서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 의외로 저희 시켜서 하는 시청자들 중에는 숲잡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한테 전해줄 노하우?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숲잡기를 잘 보내는 혹은 잘 끝마치는 그런 방법들? 뭐 이런 게 있으면 조언할 게 있으면 좀 부탁드릴까요? 저는 일단 시간 분배를 잘 하려고 노력을 했고 숲잡기에는 만약에 학생이시라면은 학교 공부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만약 취준도 하신 분도 있고 만약 직장인 분들이라면 일을 하시니까 엄청 그게 어렵잖아요. 그 일상과 시를 쓰는 시간을 분배한다는 게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또 그리고 시를 쓰는 거랑 일상을 살아가는 거에 대한 거리도 조금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좀 전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전 꾸준함이 승리한다고 맞아요. 버티는 게 이기는 거야. 존중하며 버티기를 네. 해야 존중하며 버티기. 네. 그게 존버예요? 우리 유선혜 씨는 뭐 어떤 얘기 들려주고 싶어요? 저는 이제 어른들이 흔히 네. 막 공부할 때 공부는 엉덩이 싸움이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 근데 저는 시가 진짜 좀 엉덩이 싸움인 것 같다고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까 시간 분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시를 이제 일상을 살면서 막 학교 과제도 하고 그러다가 꼭 하루 일과가 끝나면 한두 시간씩 시를 쓰는 시간을 좀 갖고자 노력을 많이 했어요. 노력만 하긴 했는데 노력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꾸준함, 성실함 이런 게 중요하니까 등단이라는 게 사실은 좀 불확실성이 크잖아요. 근데 그거에 지지 마시고 끊임없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사실 이렇게 어떤 시간을 정해서 매일매일 시간을 분배해서 이러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그쵸? 근데 그러려고 하는 어떤 노력만으로도 저는 이제 버티는 힘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잘 못해요. 저는 잘 못하지만 어쨌든 그런 말들을 좀 새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시켜서 하는 TV에 출연한 소감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이런 유튜브 촬영은 진짜 처음인데 너무 재밌었고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그 질문 중에 네. 수상 소감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제가 수상 소감 쓰고 시상식 때 읽고는 한 번도 다시 안 읽어봤었는데 이번에 다시 또 얘기를 들으니까 또 더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유선혜 씨. 저는 일단 너무 영광이었고 저도 유튜브 촬영 같은 게 처음이라서 좀 떨리는 마음으로 왔는데 안 떠시던데. 시인님께서 좀 제 시를 굉장히 면밀히 읽어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감동이었고 제 시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아이고,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제가 너무 아저씨여가지고 이 젊은 시인들 모시는 게 좀 연구스러워요.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나와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요. 분명히 오늘 영상을 보신 많은 분들이 두 시인의 앞으로의 행보에 주목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두 분의 활동을 주의 깊게 지켜볼 거고요. 시집이 나오기를 진짜 목 빠지게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암벽들이 그 90m만 있는 게 아니라 곳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석회암이어가지고 되게 암벽을 이미 다